조중동의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동훈을 칭송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동훈의 빈 깡통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중동과 연대로 세워졌던 한동훈의 허상은 과거 막강했던 조중동의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조중동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곳도 조선일보였고 JTBC는 탄핵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을 당선시키는 데도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한동훈에게는 지지를 넘어서 칭송하는 나팔수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언론에서 저널리즘의 기본까지 망각하면서 지독한 편향성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강했던 조중동의 영향력을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크게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3년 사이에 미국의 미디어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은 2016년에는 55%에서 2023년에는 무려 83%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8%포인트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통적 매체,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영향력은 2016년 80%에서 작년 2023년 6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 미국의 뉴스 소비 방식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미디어 매체 영향력에서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의 편향성은 구독자를 더 빠르게 이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양상훈 씨의 칼럼은 편협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주류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한동훈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한동훈의 정치 경력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은 총선 결과에 큰 변화를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호주 출국 문제, 황상무 수석의 폭언에 대한 늑장 대처, 의료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담화 등이 국민적 반발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민심의 악화로 이어져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인내했더라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양상훈 칼럼의 주요 내용입니다. 곧 나오게 될 총선 백서 공개를 앞두고 양상훈 칼럼은 한동훈 지키기, 윤석열 때리기에 중증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는 모두 대통령의 탓이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주장은 그의 정치 경력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칭 보수를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 눈높이로 대통령의 계기는 훈장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에서 보수의 가치를 처절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논리를 한동훈이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동훈은 보수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당대표 선거에서 63% 득표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측은 틈만 나면 63%의 압도적 승리, 국민 눈높이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63대 37 스코어라는 것은 단지 10%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형 언론사 조중동 상계사와 일부 유튜버들 같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스코어가 고작 10%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10% 차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지독하게 증오하는 세력은 40%나 생겨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40% 대부분이 과거 한동훈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 한동훈의 출마는 그의 정치 경력에 최악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90%, 조국은 9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양상훈 칼럼이 대선에서 한동훈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양상훈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동훈의 기관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와 경제의 결탁, 그것은 심각한 부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이념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이라는 상품이 충돌하고 있는 곳에서 국민들은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중동과 한동훈이가 우파 진영에서 좌파 이념을 팔고 있다는 것은 시장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보수 언론과 유튜버들이 한동훈의 좌파 성향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 원리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과도한 상업주의에 경도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행위는 시장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괴되고 시장 기능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결국 계획경제로 향하는 공멸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중동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친한 세력과 반한 세력이 치열하게 대결하였습니다. 친한 그룹은 조중동과 보수 유튜버 약 30%가 연대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반한 그룹은 보수 우파 유튜버 70% 정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6대 4에 불과했습니다. 반한 그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대 4까지 따라 붙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90%를 고려할 때 6대 4는 엄청난 접전의 스코어입니다. 이 수치가 바로 조중동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SNS의 영향력이 4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2027년 3년 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여론은 SNS와 유튜버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조중동의 입맛에 맞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을 탄핵하고 보수 우파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무시하고 돈을 쫓아가는 매체는 결국에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구태스러운 조중동과 일부 유튜버들이 연대해서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한동훈의 가치가 아니라 한동훈의 상품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증의 반증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검증을 견딜 수 없는 한동훈은 머지않아 퇴출될 것입니다. 이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도 불과 열흘 만에 한동훈의 빈 깡통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한동훈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임복순님, 덕자님, 최기경님, 최정연님, 김재현님, 김의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